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타인을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헤아리고 친구의 고통에 공감하며 낯선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표정을 살핍니다. 우리는 타인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진정한 관계를 맺고 고립된 존재의 외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타인을 이해하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절실하고 중요한 삶의 과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좌절합니다. 아무리 타인의 상황을 상상하고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려 해도 결국 그들의 진정한 내면, 세계에는 도달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결국 타인을 이해하려던 우리의 시도는 미궁에 빠지고 우리는 다시 나의 생각과 나의 느낌이라는 자기 안으로 돌아와 외로움을 곱씹습니다. 나는 아무리 그 사람의 입장이 되려 해도 결국 나의 생각으로밖에 상상할 수 없어. 우리가 같은 단어를 사용해도 그 단어가 내포하는 근원적인 감각은 나만이 알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 왜 인간은 타인을 이해하려다 결국 자기 안으로 돌아오는 이 실존적 순환에 갇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타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나의 내면적 감각과 경험을 타인과 완전히 공유할 수 있는 공통 언어 자체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비트겐슈타인의 통찰과 나와 타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독립적인 실체가 아니라 조건에 의해 상호 의존하는 연기적 존재이기 때문에 독립된 타인의 본질을 포착할 수 없다는 불교의 근원적인 가르침 때문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비트겐슈타인에게 언어는 사적인 경험을 개인적으로 정의하려는 시도인 내면 언어로 성립할 수 없으며 모든 의미는 공적이고 사회적인 규칙인 언어 게임 속에서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가장 사적인 내면적 감각에는 결코 도달할 수 없습니다. 불교의 연기 사상은 이 문제를 존재론적으로 확장합니다. 나와 타인은 독립적이고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무수한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상호 의존적으로 발생하는 연기적 존재입니다. 타인을 독립된 본질로서 이해하려는 시도 자체가 연기의 진실을 거부하는 착각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이해하려다 자기 안으로 돌아오는 이유는 비트겐슈타인적 공통 언어의 한계 때문에 타인의 내면의 진실에 도달할 수 없는 동시에 그 타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불교적 연기의 진실 때문에 독립적인 실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이해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언어의 벽과 존재의 허상이라는 이중의 장애물에 부딪혀 결국 좌절하고 자기 안으로 회귀하는 실존적 순환에 갇힙니다. 우리는 오늘 비트겐슈타인의 공통 언어 불가능성 논증을 통해 나의 가장 사적인 감각과 타인의 사적인 감각이 왜 언어적으로 연결될 수 없는지 그 논리적 구조를 분석할 것입니다. 이어서 불교의 연기 사상을 결합하여 이 불통의 경험이 나와 타인의 존재론적 관계, 즉 상호 의존성에 대한 깨달음으로 어떻게 전환될 수 있는지 그 심층적 의미를 통찰할 것입니다. 이 두 시대의 지혜를 통합하여 타인 이해에 집착을 내려놓고 언어 게임의 공유를 통한 관계의 명료화와 연기적 상호성에 대한 자각을 통해 진정한 공존의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당신을 괴롭혔던 타인 이해의 좌절이 당신의 공감 능력 부족이 아니라 언어와 존재의 본질적인 한계였음을 명확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안으로의 회귀가 고립이 아닌 자타불이의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통로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철학은 우리가 타인을 이해하려는 가장 근본적인 시도, 즉 타인의 내면적 감각이나 느낌을 나 자신의 감각과 동일하게 공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리적 물음을 던집니다. 비트겐슈타인은 나의 감각이나 감정을 나만이 아는 언어로 명명하려는 내면, 언어의 논리적 성립이 불가능함을 비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내가 아는 감각과 타인이 아는 감각 사이에 놓인 논리적 장벽입니다. 내가 고통이라고 부르는 나의 내면적 감각 S를 타인이 똑같이 느끼는지 우리는 언어적으로, 공적으로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타인을 이해하려다 자기 안으로 돌아오는 첫 번째 이유는 언어의 본질적인 공적 성격 때문에 타인의 가장 사적이고 미묘한 내면, 세계에는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언어는 나의 삶의 형식 속에서 확립된 고통이라는 공적인 개념만을 지칭할 뿐이며 타인의 내면적 감각 S를
직접 포착하는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 마음을 알겠다고 말해도 이는 내가 아는 고통이라는 내 안의 경험을 투사한 것일 뿐 타인의 고통 자체에 대한 공통 언어적 접근은 불가능합니다. 비트겐슈타인에게 언어는 특정 삶의 형식 속에서 공유되는 언어 게임의 규칙에 의해 의미를 가집니다. 이 언어 게임은 우리가 타인을 이해하는 방식을 규정합니다. 타인을 이해한다는 것은 비트겐슈타인적으로 타인의 행동과 표현을 내가 속한 언어 게임의 규칙에 따라 해석하고 예측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워 보이는 타인의 행동을 보고 그가 고통스럽다는 공적인 명제를 사용하지만 이 명제는 타인의 내면적 감각 S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해는 항상 타인의 공적인 행동과 언어적 표현이라는 외적인 영역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타인의 행동을 이해하려던 우리의 시도가 결국 자기 안으로 돌아오는 이유는 타인의 행동을 해석하는 언어 게임의 규칙과 그에 대한 판단 기준이 오직 나의 삶의 형식, 즉 나의 경험과 학습된 개념 안에서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이해하려 하지만 결국 나의 개념적 틀을 타인의 외적 행동에 적용하는 나의 행위로 끝납니다. 타인 이해의 끝은 언제나 나의 인식론적 한계라는 거울에 지친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마음이라는 고정되고 단일한 실체가 존재하며 언어를 통해 그것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은 마음이나 고통과 같은 심리적 개념들이 마치 상자 속의 물건처럼 사적인 공간에 존재하는 실체라는 언어적 이미지에 우리가 현혹된다고 지적합니다. 이 언어적 이미지가 우리가 타인의 마음을 열어보려 끊임없이 시도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타인 이해의 좌절은 우리가 타인의 마음이라는 사적인 실체를 언어로 포착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언어가 타인의 내면을 담을 수 없음을 자각하는 순간 우리는 타인에 대한 이해의 시도를 멈추고 나의 이해라는 한계 속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 자기 안으로의 회귀는 고립이 아니라 언어의 한계를 인정한 철학적 겸손함의 표현입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인 연기, 즉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는 원리는 모든 존재가 독립적이고 고정된 실체, 자아나 아트만을 가지지 않으며 무수한 조건과 원인에 의해 상호 의존적으로 발생하고 소멸하는 관계적 존재임을 설파합니다. 우리가 타인을 이해하려다 실패하는 근원적인 이유는 타인을 독립된 고정된 실체로 가정하고 그 실체의 진정한 본질을 언어로 포착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연기 사상에 따르면 타인은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나와의 관계, 과거의 업, 현재의 환경 등 무수한 조건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타인의 본질을 포착하려는 시도 자체가 실체가 없는 것을 잡으려는 허망한 집착입니다. 타인 이해의 좌절은 역설적으로 타인의 독립된 본질을 포착하려던 목적이 존재론적으로 불가능한 목표였음을 깨닫게 합니다. 타인 이해의 끝이 자기 안으로 돌아오는 것은 타인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나와 상호 작용하는 조건들의 총체라는 연기적 진실을 무의식적으로 재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연기 사상은 나와 타인이 독립된 실체가 아니기에 궁극적으로는 둘이 아니다라는 자타불이의 깨달음으로 나아갑니다. 타인을 나와 분리된 실체로 보고 이해하려 할 때는 불통이 필연적이지만 나와 타인이 상호 의존하는 연기적 관계임을 깨달을 때 진정한 의미의 이해가 시작됩니다. 이 이해는 비트겐슈타인적 언어적 포착이 아니라 존재론적 상호 연결의 자각입니다. 타인 이해의 좌절 끝에 자기 안으로 돌아오는 것은 타인에게 답이 없다는 절망이 아니라 타인에게 도달하려던 길이 사실은 나의 내면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연기적 깨달음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타인의 존재는 나의 삶의 조건이자 나를 규정하는 원인이며 타인을 이해하려던 노력은 나의 연기적 존재 방식을 자각하는 명상적 행위가 됩니다. 불교는 독립된 자아의 환상과 그에 대한 집착이 모든 고통의 근원임을 설파합니다. 타인 이해의 실패 또한 이 자아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려 할 때 우리는 나의 고통이라는 경험을 타인에게 투사합니다. 이는 나의 자아가 타인을 나의 경험 안으로 끌어들여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타인으로 만들려는 무의식적인 집착입니다. 이 투사적 공감은 결국 타인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다시 자기 안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진정한 공감은 타인의 내면을 내 것으로 포착하려는 집착을 버리고 타인과 나는 무수한 조건으로 얽힌 연기적 존재임을 수용할 때 가능합니다. 이는 언어적 설명이나 감정의 공유가 아니라 타인의 고통이 나의 존재 조건과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하는 존재론적 통찰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의 공통 언어 불가능성과 불교의 연기 사상은 우리가 타인을 이해하려다 자기 안으로 돌아오는 이유가 타인의 내면적 진실을 언어로 포착하려는 불가능한 집착과 나와 타인이 독립된 실체라는 존재론적 착각이라는 이중의 딜레마 때문임을 통합적으로 제시합니다. 타인을 이해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비트겐슈타인적 언어의 벽에 부딪혀 타인의 내면, 감각에 도달하지 못하며 이 좌절은 불교적 나와 타인의 분리라는 착각을 강화하여 고립감을 심화시킵니다. 타인 이해의 끝은 결국 나라는 주체의 한계를 확인하는 지점입니다. 언어적 이해에 집착을 내려놓고 존재적 연결을 수용하는 데 있습니다. 타인을 언어적 명료함으로 규정하려 하지 않고 타인의 외적 행동과 언어 게임의 규칙을 존중하며 나와 타인이 상호 의존하는 연기적 관계임을 자각하는 존재론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타인 이해의 딜레마를 극복하고 진정한 관계를 맺기 위한 현실적인 교훈은 타인의 마음이라는 포착 불가능한 영역 대신 공적인 규칙을 공유하고 나의 행위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연기적으로 발생함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내면적 감각을 알 수 없다는 비트겐슈타인의 통찰을 수용하고 타인의 고통이 무엇인지 정의하려 하기보다 고통을 표현하는 언어 게임의 규칙,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방식을 공유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이는 내 마음을 모르겠다는 고립 대신 내 행동과 언어 규칙은 이해한다는 공적인 관계를 확립하게 합니다. 타인 이해에 실패하고 자기 안으로 돌아올 때 그 시간을 고립의 시간이 아닌 연기적 명상의 시간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타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나의 상태가 사실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발생한 나의 상태임을 자각하고 나의 고립감을 포함한 모든 감정이 상호 조건에 의해 발생했음을 성찰해야 합니다. 우리가 타인 이해의 언어적 집착을 내려놓고 연기적 상호성을 수용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연결에 도달합니다. 이 연결은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감정적 합일이 아니라 너와 내가 독립된 실체가 아니며 무수한 조건으로 얽혀 있다는 존재론적 자각입니다. 타인 이해를 향한 노력은 결국 나를 이해하는 길이었으며 그 나는 이미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는 연기적 존재였습니다. 타인을 이해하려다 자기 안으로 돌아오는 이 순환은 고립의 증거가 아니라 상호 연결의 진실을 알려주는 깨달음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이해하려다 결국 자기 안으로 돌아왔던 이유는 비트겐슈타인이 통찰했듯 타인의 내면적 진실을 포착할 공통 언어가 없었기 때문이었으며 불교가 가르쳤듯 타인을 독립된 실체로 보려던 존재론적 착각 때문이었습니다. 타인 이해의 좌절은 당신의 부족함이 아니라 언어와 존재의 본질적인 진실을 향한 중요한 가르침이었습니다. 타인 이해의 끝은 타인의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나의 한계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제 용기를 내어 완벽한 이해를 요구하는 집착을 멈추십시오. 비트겐슈타인의 가르침처럼 언어의 한계를 인정하고 공적인 규칙의 공유를 통해 관계를 명료히 하며 불교의 가르침처럼 연기적 상호성을 수용하고 자기 안으로의 회귀를 자타부리의 깨달음으로 전환할 때 당신은 고립의 외로움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공존의 자유를 획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깨달음이라도 전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깊은 심리적, 철학적 통찰을 통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영감과 소중한 의견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